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이강인을 치켜 세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박지성 선수의 후계라고 지목했습니다. 아시아의 얼굴이자 대표성을 지닌 아시아축구연맹이 공식 보도를 통해 이강인을 치켜 세우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아시안컵 데뷔 무대를 앞둔 이강인이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젊은 스타 베스트 5로 선정됐음을 전했습니다. AFC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은 손흥민과 메흐디 타레미, 알리 마쿠트, 엔도 와타루 등이 가장 주목받는 대회겠지만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라이징 스타들도 많이 출전할 예정이라며 이강인과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 등 5명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 AFC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파리 생제르맹 이적 당시 제기됐던 제한적인 출전 시간에 대한 우려를 이미 불식시켰다. 프랑스 리그앙 등 국내 대회는 물론 유럽축구연맹 클럽 대항전 우승에 도전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PSG 구단에서 벌써 중요한 멤버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프랑스 수도에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툴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우승에도 힘을 보탰다며 그는 이라크전 이전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첫 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과 2001년생 동갑내기 절친인 쿠보 역시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영스타로 꼽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축구 유학을 했던 둘은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동안 한솥밥을 먹고 생일마다 서로를 챙겨주는 등 매우 절친한 관계입니다. AFC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90분 남짓 출전에 그쳤던 쿠보는 지난 2019년 AFC 아시안컵 준우승팀인 일본의 역대 5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위해 다시 카타르로 돌아온다며 지난 2019년 만 18세가 되자마자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에 데뷔한 그는 어느덧 최근 A매치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일본의 핵심 멤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쿠보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시즌엔 9골을 터뜨리며 레알 소시에다드가 10년 만에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시즌에도 벌써 라리가 6골을 기록, 다시 한번 리그 톱4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현재 쿠보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토마와 함께 일단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AFC는 지난해 AFC 20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 핵심 멤버였던 이라크 대표팀의 알리 자심과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과 지난해 AFC U20 아시안컵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아포스백 파이줄라예프,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의 핵심 공격수인 아리프 아이만을 이강인, 쿠보와 더불어 2023 AFC 아시안컵 영스타 5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AFC 아시안컵을 빛낼 영스타로 이강인을 꼽으면서 박지성 후계자가 돼 한국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트로피를 조국에 안겨줄 수 있을까라며 주목했습니다. AFC는 8일 홈페이지에 오는 12일 개막하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영권 5명을 소개했습니다. 5인 가운데 이강인은 4번째로 거론됐는데요. AFC는 아울러 지난달 26일 아시안컵 조직위원회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게시물을 첨부해 눈길을 모았다. 이강인과 박지성이 나란히 붉은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었습니다. 그 위엔 이강인이 박지성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이 오래 기다려온 아시안컵 타이틀을 조국에 안길 수 있을까란 문장이 적혀있다. 사실상 넥스트 박지성 1순위 후보로 이강인을 꼽은 셈입니다. 한편 AFC 아시안컵은 오는 12일 개막해 내달 10일 결승까지 약 한 달간 카타르에서 펼쳐지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2조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에 우승이 걸린 아시안컵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1.5군에 가까운 전력으로 경쟁력을 확인한 동시에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 A매치 6연승에 7경기 무실점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피파 랭킹 63위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에서 9승 12무이패로 우위를 유지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소득은 최정예 멤버가 아니라도 중동 강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연속성을 중시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둔 이번 최종 모의고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주전의 절반 이상을 벤치에 앉힌 채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공수의 핵심 전력들이 부상이나 징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득점은 단 1골에 그쳤으나 볼 점유율 6대4와 슈팅은 14대6 등 공격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가 제공하는 세부 지표에선 득점에 가까운 빅찬스에서 한국은 1회, 이라크는 2회로 이라크보다 적었으나 애매한 판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반 29분 오형규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과 후반 21분 손흥민이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오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부분도 아시안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공격과 달리 수비에선 보완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는데요. 먼저 클린스만 감독이 누차 강조했던 전방 압박이 실종됐습니다. 전방 압박에 성공한 횟수를 따졌을 때 한국은 1회, 이라크는 3회였습니다. 또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에서 이라크가 60%나 승리했을 정도로 수비 전반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비 라인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하는 박용우는 10번 경합에서 단 3번을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측면 수비수 이기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격 전개도 딜레마로 남게 됐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시도하는 크로스는 분명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기재는 양팀 합쳐 가장 많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선 거꾸로 구멍이 됐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느라 생긴 공간이 상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기재와 김영권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이라크가 후반에는 골킥으로만 2차례 공격 기회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수비 라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점검하는 평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갑벽인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문제겠지만 전술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과 전술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은 이날 후반 막바지 상대 선수의 도발에 옐로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장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이 입을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은 KBS와의 단독 인터뷰서 이강인의 퇴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선수다.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 표현이다. 차분하고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평가전을 갖는 이유이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남은 훈련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토너먼트 대회에 들어가면 팀이 하나로 뭉쳐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경기력으로 보자면 전술적인 것, 세트피스, 게임의 리듬을 훈련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끝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본선에 돌입해 매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